여러분, 은퇴 후의 삶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노후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이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 노후를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그 시간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남는 시간을 자유라고 여기지만 막상 그 시간이 단조롭고 의미 없이 흘러가면 금방 무료함과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루를 마치며 오늘도 그냥 흘려보냈네 하고 한숨 쉬는 날들이 계속된다면 결국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삶이 문제가 될까요? 시간이 많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 보면 점점 세상과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소통도 줄어들죠. 그러다 보면 외로움이 커지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채워줄 무언가가 꼭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 안에만 머물며 활동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신체 기능도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병원비와 치료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마친 후에는 목표의식도 사라지기 쉬운데 그걸 그냥 놔두면 삶의 활력이 점점 떨어지고 자신감도 줄어들겠죠. 그렇다고 걱정만 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활기찬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바로 취미를 찾는 거죠.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취미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과 행복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럼 어떤 취미들이 우리를 더 즐겁게 만들어 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만의 특별한 은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취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할 취미는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는 정말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활동이에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건강을 챙길 수 있고 마음의 안정까지 찾을 수 있죠. 은퇴 후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들이면 하루가 훨씬 활기차지고 몸과 마음의 균형도 잡을 수 있습니다. 걷기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당뇨병, 비만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걷기는 뇌의 혈류를 촉진해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편안해지는 최고의 운동인 거죠. 걷기로 삶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70대 김영호 씨는 은퇴 후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걱정이 많았어요. 혈압은 오르고 체중도 부쩍 늘었죠. 하지만 하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걷는 습관을 들인 후 혈압이 안정되고 체중도 5kg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 씨는 걷기를 시작한 뒤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까지 찾게 되었다며 이제는 하루라도 걷지 않으면 허전하다고 해요. 또 다른 사례로 미국의 한 연구에서는 관절염 환자들이 꾸준히 걷기를 실천했을 때 관절 통증이 줄어들고 유연성이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걷기가 무릎에 부담을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관절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줘서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걷기의 장점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걸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일본 연구에 따르면 숲속에서 걷기를 하면 혈압과 심박수가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수치가 감소한다고 해요.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은 몸과 마음을 모두 치유하는 최고의 순간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걷기를 생활 속에서 쉽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무리할 필요 없어요. 하루 15분 걷기로 시작해서 점점 시간을 늘려보세요. 스마트폰의 걸음수 측정 앱이나 스마트워치를 활용하면 성취감을 느끼면서
꾸준히 실천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를 정해서 걸어보세요. 단순히 걷는 것보다 어딘가를 목표로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집 근처 카페나 시장까지 걸어가는 루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 걷기가 더 즐거워지고 목적을 달성하는 성취감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걸어보세요.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이나 둘레길을 찾아가 보세요. 서울 근교라면 한강공원, 남한산성 둘레길 같은 곳이 좋고 지역마다 산책하기 좋은 곳들이 많아요. 자연 속을 걸으면 평소보다 더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함께 걸어보세요. 혼자 걷는 것도 좋지만 가족이나 친구, 이웃과 함께 걸으면 더 재미있어요. 저녁 식사 후 배우자와 동네를 산책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해요. 이야기 나누면서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관계도 더 가까워질 거예요.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작은 걸음들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보세요. 두 번째로 추천할 취미는 독서입니다. 하지만 그냥 책을 읽는 것만이 아니라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를 생활화하는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빌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책과 강연, 전시, 독서 모임까지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새로운 배움을 얻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습니다. 게다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배움의 공간이 있을까요? 도서관을 습관처럼 방문해 보세요. 독서를 꾸준히 하려면 규칙적인 방문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매주 특정 요일과 시간을 정해 도서관에 가보는 것이죠. 마치 출근하듯이 도서관을 찾으면 새로운 책과 만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접할 수 있어요. 자기계발서, 소설, 역사서 등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찾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통찰을 얻게 되고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 덕분에 마음도 안정됩니다. 혼자 읽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읽으면 더 즐겁습니다. 독서는 혼자만의 즐거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하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요즘은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 한 권의 책이 훨씬 더 깊이 있는 의미로 다가오죠. 예를 들어 지역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 동아리에 가입하면 책을 읽고 나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책을 통해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로 책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박미영 씨는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무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 도서관을 방문하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면서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게 되었죠. 박 씨는 매주 강좌에 참석하면서 책을 읽고 강사와 동료들과 토론을 나누면서 지적 자극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도서관이 자신의 두 번째 집처럼 느껴진다고 해요.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멋진 사례죠. 종이책도 좋지만 전자책도 활용해 보세요. 꼭 도서관에 가서 종이책을 읽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전자책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서비스도 많아요. 이동 중이거나 침대에 누워서도 간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어 독서를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에 하루 10분씩 전자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새 책 한 권을 다 읽게 되고 독서가 자연스러운 일상이 될 거예요.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책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도구가 아닙니다. 독서를 통해 우리는 다양한 시대와 문화를 경험하고 타인의 삶을 간접적으로 체험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 은퇴 후의 독서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서 삶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를 습관화해 보세요. 매주 도서관을 방문하고 새로운 책을 만나고 사람들과 대화하며
다양한 지식의 세계를 탐험하다 보면 은퇴 생활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가까운 도서관을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책 한 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추천할 취미는 가드닝, 즉 정원 가꾸기입니다. 하지만 정원이라고 해서 거창한 공간이 필요하거나 전문가 수준의 기술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집 앞 작은 화분 하나, 베란다 한쪽을 활용한 소소한 가드닝도 충분히 우리 일상에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가드닝이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간단한 화분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베란다에서 키울 수 있는 허브 식물이나 계절꽃은 초보자에게도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로즈마리나 바질 같은 허브는 키우기 쉽고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실용적인 즐거움까지 더해집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점점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과정 자체가 주는 힐링이 있습니다. 가드닝의 가장 큰 매력은 결과보다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물에 물을 주고 잎사귀를 살펴보는 동안 자연과 교감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죠.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식물과의 교감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는 정원 가꾸기를 치유 프로그램으로 활용했는데 참가자들의 우울증 증상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해요. 흙을 만지고 작은 새싹을 돌보는 일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와 치유의 힘을 주는 것이죠. 자연의 순환 속에서 삶의 리듬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는 단순한 취미를 넘어 우리가 자연의 순환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보며 성장의 기쁨을 느끼고 가을에는 수확의 보람을 경험하고 겨울에는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이렇게 자연의 리듬을 따라가는 과정이 우리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죠. 직접 키운 채소로 식탁을 채우는 기쁨도 있습니다. 조금 더 욕심을 내보고 싶다면 집 앞 작은 텃밭을 활용해 보세요. 상추나 고추 같은 작물은 쉽게 재배할 수 있고 수확하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키운 상추로 가족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할 때 이건 내가 직접 키운 상추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 자부심과 뿌듯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손으로 키운 신선한 채소를 식탁에 올리는 기쁨 직접 경험해보면 그 매력에서 헤어나오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가드닝은 혼자만의 취미로도 좋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교류를 돕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과 함께 공동 텃밭을 가꾸거나 수확한 작물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함께 정원을 돌보며 관계를 쌓아가는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삶을 더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자연 속에서 함께 땀 흘리고 웃다 보면 외로움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죠. 자연과 하나 되는 행복이 생깁니다. 무엇보다 가드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자연과 하나 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한 송이 꽃이 피고 작은 씨앗이 열매를 맺는 순간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일.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특별한 행복이에요. 그러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해 보세요. 그 안에 담긴 자연의 힘과 치유의 에너지가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겁니다. 네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좌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이런 곳에서는 요가, 미술, 전통공예 같은 다양한 활동을 배울 수 있는데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걸 넘어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됩니다. 배움의 즐거움과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어 60대 후반의 김영자 씨는 은퇴 후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던 중 지역 주민센터에서 전통공예 강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처음엔 그저 시간을 보내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작품을 만드는 재미에 빠지면서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만든 공예품을 친구들과 나누며
소통하는 즐거움까지 느끼고 있죠. 이처럼 무료 강좌의 가장 큰 장점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배우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같은 관심사를 가진 이들과 소통하는 기쁨을 느낄 수도 있어요. 요가 수업에서는 몸을 움직이며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친목도 쌓을 수 있고, 미술 강좌에서는 각자의 개성을 담아 그림을 그리며 창의적인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예를 배워 직접 손글씨로 편지를 써본다면 그 정성이 담긴 편지는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큰 감동을 줄 거예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삶에 대한 흥미와 성취감을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좋은 점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초보자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의 또 하나의 장점은 경제적 부담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은 대부분 집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먼 곳까지 일부러 찾아갈 필요도 없죠. 이렇게 쉽게 참여할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한번 주변 주민센터나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검색해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새로운 배움과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섯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요즘은 꼭 비싼 카메라가 없어도 괜찮아요. 스마트폰만 있으면 멋진 사진을 얼마든지 찍을 수 있으니까요. 사진은 우리의 일상을 기록하고 평범한 순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사진 찍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산책하면서 눈에 들어오는 풍경을 찍어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저녁 산책길에서 마주한 노을, 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따뜻한 햇빛,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한 송이까지.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순간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특별한 기록이 됩니다. 어떤 날은 동네를 걷다가 예쁜 벽화나 새로 생긴 작은 카페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 순간을 사진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다시 볼 때 그날의 기분과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를 거예요.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추억을 쌓는 과정이기도 하니까요. 사진을 찍을 때 나만의 주제를 정해보는 것도 사진 찍는 재미를 더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만난 꽃들, 하늘 풍경 모음, 길에서 본 귀여운 것들 같은 테마를 정하면 사진 찍는 일이 더 즐거워질 거예요. 하루에 한 장씩 일상의 모습을 찍어서 포토 다이어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추천해요. 이렇게 모은 사진들은 나만의 작품집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보면 정말 뿌듯할 거예요. 창의력이 쑥쑥,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 바라보세요. 사진 찍기는 창의력을 키우는데도 큰 도움이 돼요. 같은 장소라도 각도, 빛 구도를 조금만 바꿔서 찍어보면 완전히 다른 느낌의 사진이 나와요. 이 과정에서 평소에 그냥 지나쳤던 사물이나 풍경을 새롭게 바라보는 습관이 생길 거예요. 찍은 사진을 가족이나 친구들과 공유하며 추억을 나눈다면 더 의미가 커져요. 예를 들어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앨범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또는 여행지에서 찍은 풍경 사진을 친구들과 공유하며 추억을 나누는 것도 재미있겠죠. 사진 한 장이 담고 있는 소중한 가치. 무엇보다 사진 찍기는 나만의 시선을 담아내는 즐거운 활동이에요. 특별한 장비나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사진 한 장에는 그날의 감정과 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오늘부터 스마트폰을 들고 가까운 곳부터 사진을 찍어보세요. 여러분의 일상이 특별한 예술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섯 번째로 추천하는 취미는 명상이에요. 명상은 특별한 장비나 장소가 없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는 활동이에요. 단 몇 분 동안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죠. 명상이 주는 놀라운 효과들이 있습니다. 사실 명상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잘 입증되어 있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명상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 수치를 낮추고 뇌의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한다고 해요. 또한 혈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높이며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단 몇 분간의 명상이 우리 몸과 마음에 주는 긍정적인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커요. 명상을 통해 마음의 여유 찾기. 명상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에게 쉼과 여유를 준다는 것이에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서 10분만 조용히 명상해 보세요. 하루를 더 차분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저녁에는 하루를 돌아보며 명상을 해보세요. 긴장했던 몸과 마음이 풀리면서 깊은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될 거예요.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현대인은 하루 종일 수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작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돌아볼 시간은 부족하죠. 하지만 명상을 하면 잠시 멈춰서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명상을 쉽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명상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좋아요. 우선 조용한 공간에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보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호흡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명상의 시작이에요. 처음에는 5분 정도만 해도 괜찮아요. 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자신에게 맞는 리듬을 찾아보면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어요. 만약 혼자 하는 것이 어렵다면 유튜브나 명상 앱을 활용해 가이드 명상을 따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명상이 집중력과 창의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높이고 창의력을 키우는 데도 효과적이에요. 실제로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들은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명상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어요. 한 글로벌 기업의 CEO는 명상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큰 도움이 된다고 밝히기도 했어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명상의 매력. 명상의 또 다른 장점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집에서 조용히 명상을 할 수도 있고 공원에서 나무 아래 앉아 자연의 소리를 들으며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공원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명상을 해보세요.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 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부터 명상을 시작해보세요. 명상은 단순히 아무 생각을 안 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면의 나와 대화하고 삶의 균형을 되찾는 과정이에요. 오늘부터 단 몇 분이라도 시간을 내어 명상을 해보세요.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삶이 더 평온하고 행복해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취미는 바로 편지 쓰기예요. 요즘은 휴대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지만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쓰는 편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죠. 편지는 마음을 전하는 가장 정성스러운 방법입니다.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에요. 한 글자 한 글자 직접 적어 내려가면서 우리의 진심을 담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표현 방법이죠. 예를 들어 과거의 나 자신에게 편지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힘들었던 순간, 기뻤던 순간을 떠올리며 지금의 나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건네보세요. 그때 정말 잘 버텼어.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토닥여주는 글을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될 거예요. 가족과 친구에게 편지 한 장 써보세요.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써본 게 언제인가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 멀리 있는 친구에게 짧은 편지를 써보세요. 특히 손자나 손녀에게 한 장 써보는 건 어떨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항상 생각하고 있단다. 단 한 줄의 글이라도 아이들에게는 큰 감동이 될 거예요. 손으로 직접 글씨를 써내려가는 동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더욱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편지는 감정을 정리하는 좋은 방법. 편지를 쓰는 과정은 우리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해요. 심리학자들도 편지 쓰기가 감정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 미처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담아보거나 오랫동안 쌓아두었던 미안한 감정을 풀어내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발견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추억, 손편지. 편지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시간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손자가 성인이 되었을 때 어릴 적 할머니, 할아버지가 써준 편지를 다시 읽는다면,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긴 손편지를 시간이 지나 다시 읽는다면, 그 순간의 감정과 기억이 고스란히 되살아나면서 그 어떤 디지털 메시지도 줄 수 없는 따뜻한 추억이 될 거예요. 손편지를 쓰는 작은 행복. 편지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예쁜 엽서에 짧은 안부를 적거나 일기처럼 하루의 감정을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바쁜 하루 중 잠시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편지를 써보세요. 종이 위에 글을 적어 내려가는 그 순간, 펜 끝에서 느껴지는 감촉, 편지를 완성하고 봉투에 넣는 과정까지 이 모든 시간이 우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잊고 있던 감성을 깨워줄 거예요. 오늘 편지 한 장 써보세요. 손편지는 빠르게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시간과 정성을 담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방법이에요. 오늘부터 작은 메모나 엽서에 몇 마디 적어보세요. 그 글들이 여러분과 소중한 사람들을 더욱 가깝고 따뜻하게 이어줄 거예요. 지금까지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7가지 취미를 함께 알아봤어요. 어떠셨나요? 아마도 이 중 하나쯤은 이건 나도 바로 해볼 수 있겠다 하고 느끼신 게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나이가 들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하고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점이에요. 새로운 취미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활력을 더하고 삶에 작은 기쁨과 성취감을 선물해 주죠. 삶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내일의 더 행복한 날을 만든다는 것 잊지 마세요.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사진을 찍거나, 편지를 쓰거나, 하루를 작은 즐거움으로 채워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의 생각의 정원을 가꾸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저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